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서 실력편 차임입니다. 자, 함수의 극한 관련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삼각함수나 지수함수와 관련된 이제 식의 계산 과정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이론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은 사실은 약간은 메인이라기보다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는 유형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수투 공부할 다 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대상이 되는 함수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아니라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를 가지고 연습했던 거고요. 이론적인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첫 번째, 미정계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두 번째, 연속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두 가지를 배울 텐데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빠르게 점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93페이지 펴시고요. 미정계수, 미지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지수를. A, B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야. 함수가 분수 형태로 표현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수 형태로 표현된 형태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하면은 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게 핵심인 거야. 요게 는 알파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첫 번째는 이 사실이 수렴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로부터 식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0분의 0꼴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만약에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면 0분의 0 아닌 꼴은 절대 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0분의 1 꼴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0분의 0꼴이 되면 이제 이 값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수렴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식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식은 이 문제에서 수렴하는 값이 알파라는 사실을 통해서 식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는 많은 문항들은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자, 미지수 두 개를 처리하는 거야. 왜냐면 수렴한다로부터 식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얼마로 수렴하는지를 가지고 식을 또 놨습니다. 또 문제 같은 경우에 분자가 0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분모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자가 0으로 가면은 분모가 만약에 0으로 안 가면 0 아닌 것분의 0 값은 무조건 0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0이 아니라 알파 값이 3, 4 이런 것들이면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런 말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예를 보면서 바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는 수투에 나왔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항식, 2차, 1차 이런 것들이야. 리미트 x 2로 갈 때 분모랑 분자가 봤더니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죠. 1, 2, 3 여기 마 하면은 이게 분모가 인수분해가 x-2에 2x-3 분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요 값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현재 보니까 분모가 얼마로 갑니까? 무조건 0으로 가죠.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아 버리면 b라는 숫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분자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분자가 반드시 x-2라는 인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전개하면 당연히 x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게 또 x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가 상수항 2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따라서 만족한 a 값은 요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거 약분하고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4 빼기 3분의 2 빼기 1 하니까 이 값은 b는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이렇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냥 분자에다가 2를 대입해서 0이라고 풀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2는 0 해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얻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전체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이 중요한 거지. 뭐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a 루트 이것의 값이 루트에 똑같아요. 분모가 0으로 가네. x가 1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x가 2를 대입하면 값은 a 루트 2 빼기 b는 0 이런 식 하나가 나와요. 이거는 뭐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니까. 이것을 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식은 x-1분의 b 자리에 a 루트 2를 집어넣으면 a에 괄호 열고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값이 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데 여기다가 x에 2를 집어넣으면은
뭔가 이게 지금 0이 되니까 0분의 0꼴이니까 이 루트 부분을 처리를 하고 싶단 말이야. 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처리하는 방법. 당연히 분자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루트 빼기 루트, 루트 더하기 루트니까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되면서 분자가 뭐가 되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x 마이너스 1에 분자는 a로 묶어내면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빼기 2 하니까 이게 x 마이너스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 요게 살아있죠. 네, 루트에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리미트 x가 1로 가면은 요 값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루트 2분의 a가 되고요. 요 값이 문제에서 루트 2라고 나와 있으므로 a 값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a4를 여기 집어넣으니까 b는 4루트 2. 자, 어떻게 구하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식하나 는 루트 2로 식하나 이렇게 얻는 거예요, 문제가. 자, 세 번째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분모가 0으로 안 가면 이 값이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값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는영이 되는 거고요. 이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분모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x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2차식이니까 이 분모가 반드시 x-2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차 개수가 x제곱인 값은 또 x가 있고요. 그럼 상수항이 b가 나려면 마이너스 2분의 b 해가지고 분모를 이렇게 놓아서 a, b에 관한 식을 얻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껏 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b자리에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a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모가 지금 이런 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여기 집어넣으면 분모가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의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2 잠깐만요. 인수분해가 식이 잘못돼. 이게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기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더하게 되면은 a가 나오는 거 알겠죠? a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더하게 되면 a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분모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가 되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요 값이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 더하기 a 더하기 2니까 이게 2 더하기 a 더하기 2니까 4 더하기 a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는 또 2를 집어넣으니까 4가 되고 요 값이 2분의 1이므로 똑같이 a가 4가 나오네 앞에 문제처럼. 그리고 4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b는 마이너스 10인가요? 네,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뭐 미정계수라고 해서 막 굉장히 현학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수렴한다로 식하나 는 2분의 1로 식하나 이렇게. 자, 이제는 이제 요게 미적분에 나온 내용인데 삼각함수 같은 초월함수가 들어간 지수함수 같은 초월함수가 들어간 형태의 계산이야. 자, 하겠습니다. 리미트 x한테 1 빼기 코사인 x분의 ax 더하기 b 이런 꼴인데 지금 x 0을 집어넣게 되니까 분모가 1 빼기 1이 되면서 0이 되죠. 분자가 무조건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ax sin x는 0이고요. 그래서 0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되므로 첫 번째 b가 0인 게 바로 나오는 거죠. 0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이걸 우리가 많이 하잖아. 1 빼기 코사인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자 분자는 ax sin x고요.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는 거 이렇게 알겠습니까?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1 마이너스 코사인 x고 그럼 이 분모 파트가 뭡니까? 1의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에 사인 하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sin x분의 x가 얼마입니까? 요 값이 또 1인 거 확인했죠. 결국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은 a 남고 1 더하기 1 남으니까 이 값이 2의 2가 되고요.
요 값이 1이므로 A 값은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2분의 1, B는 0. 이게 되겠습니까? 네, 뭐 이게 이런 게 이제 사실 따로 카테고리가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과정을 이미 다 이론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리미트 x가 1로 가면 분자가 사인 0이기 때문에 당연히 0이야. 분모가 0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무슨 말이야? 무조건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다른 식으로 풀어볼 거야, 이번에는 이제.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얘가 되려면은 x-b일 수밖에 없죠. 상수항 때문에. 이거 전기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의 1 더하기 b의 x 더하기 b가 되어서 이게 a가 되므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사인에 대한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치환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x-1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 주어진 식은 리미트 t는 0으로 가고요. 사인은 사인 제곱 t가 되고요. 그 다음 이 분모에 있는 파트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x 빼기 1 t 하면 t가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x 자리엔 t 플러스를 집어넣는 값은 t 플러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이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현재 t 하나 사인 하나는 계산하게 되면은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연산했을 때에도 1이 나와야 되는데 리미트 t가 0으로 가면은 이 분모가 분자는 사인 t니까 0으로 가고요. 분모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0 1 빼기 b가 0이 되니까 b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b는 a는 여기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렴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셔서 자, 그다음 이제 미정계수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 함수 다항식 fx를 찾는 겁니다. 다음 조건 만족한 다항식 fx 중 차수가 제일 낮은 거 구하십시오. 첫 번째, x분의 이것의 값은 1이면 이 뭔 소리야 이게? 얘 값이 무조건 1이잖아.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1이란 말은 f0이 1이라는 뜻인 거죠. 왜냐면은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 값이 x가 0으로 갈 때 1이라는 말 자체가 f0이 1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렇죠? f0은 1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는 이거는 계산이 조금 어렵다, 그지? 근데 여기가 지금 사인 1이 되므로 분모가 현재 0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까? 그럼 분자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분자인 f1도 반드시 0이 돼야 되고요. 그 말은 함수 fx가 어떤 꼴이라는 뜻입니까? 네, 함수 fx가 x-1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 뒤에 이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fx랑 x 빼기 이렇게 약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능령이 되려면 잘 봐. 현재 이게 fx잖아요. 곱하기 sin x가 되고 이거를 나누기 x-1을 해서 이 앞에다가 지금 내가 리미트 x를 1로 보낼 거야. 그럼 이게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미트 x를 1로 보내면 이게 사인 1이 되고 이 값이 얼마가 돼야지 능령이 될까요? 라고 하면 여기에 또 x-라는 인수가 하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 이해되겠니? 이게 능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 x-1 하나 있으면 최소한 x-1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함수 fx는 무조건 x-1의 제곱보다 더 많은 인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차수가 제일 작은 거니까 일단은 요걸로 최소한으로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x 빼기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sin x 값이 2니까 역시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가 0이 되니까 반드시 또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떤 함수인 hx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죠. 이 뒤에 있는 함수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x-는 2개 있어야 되고요. x-는 1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식을 쓰느냐라고 하면 보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면 값이 2가 돼야 되는 것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입해 보니까 x-이 x-만 사라지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여기는 x-1의 제곱에 hx의 sin x 값이 2라고 나오게 됩니다. 2를 집어넣게 되면 1의 제곱이고 h2니까 h2 곱하기 sin 2가 2이므로 h2는 sin 2분의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fx의 차수가 제일 낮은, 그러니까 hx도 지금 다항식인 거죠.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이런 꼴 하나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에 의해서. 그럼 이게 능력에서 이거는 최소한 제곱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0은 1이니까, 여기다 F0은 1이니까, 결국에는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다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0이고, F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H0 이퀄 1 나와서 따라서 H0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식이 두 개 나온 겁니다. hx를 구하면 끝나는데 h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h2는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차수가 제일 낮은 걸 구해야 돼요. 그럼 hx는 상수항이 무조건, 그지? hx는 상수항이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h가 2가 되려면은 이걸 갖다가 제일 차수 낮은 거는 a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h0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h2는 2를 집어넣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2분의 1은 sin 2분의 2라고 쓸 수 있고요. 넘기고 나누시면은 따라서 a는 4분의 1 플러스 sin 2분의 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것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바로 h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fx 구하는 거니까 fx는 x-1의 제곱에 x-2는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차항 부분인데 기울기가 이거죠. 4분의 1 더하기 sin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요. 실제로 이게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수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차식인가 1차식. 1차식. 이게 꼭 1차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만 차수가 제일 낮은 걸 구하는 거니까 상수항만 있으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식이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면은 2차식이라고 풀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막 복잡한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4차식이구나 fx가. 자, 이해되겠습니까? 미정계수 구하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조건을 배우는데 이것도 역시 수학 2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200%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우리가 함수의 연속 조건은 다음에 세 단계로 구하죠. 어떤 특정한 점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점에서 함수값 있냐? fa 구하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을 구하고, 세 번째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함수값 있냐? 극한값 있냐? 똑같냐? 하면 연속인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극한값이 있냐는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냐야.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으면 연속이고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형태.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에서 연속은 이 구간에서 모든 점이 이렇게 되면 연속이 되면 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그 연속 함수가 되면은 실수배한 것도 연속, 합차도 연속, 곱한 것도 연속, 나눈 것도 연속입니다. 물론 이거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인 것을 곱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이제 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이죠. 일단은 근데 그냥 가장 기본 연속인 것과 연속인 거를 지지고 볶으면 분모가 0인 경우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연속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불연속인 거랑 연속인 거를 지지고 볶으면 이건 몰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불연속과 불연속도 마찬가지로 지지고 볶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연속과 불연속을 지지고 볶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뒤 연습 문제 있으니까 하시고. 일단은 2단원 목적이 이런 거는 이제 수투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2단원 목적이 미적분을 하기 위한 과목이자 단원인 겁니다. 미적분 하기 위해서 연속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지 그 연속 자체를 막 깊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자, 마지막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 함수가 연속이면 닫힌 구간에서는 무조건 어딘지 모르겠지만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있다가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은 막 이런 게 사이값 정리인데 이런 말은 몰라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공부가 현학적으로 우리가 수학자가 되려고 하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말이 복잡해서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하지를 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이 사이값 정리 같은 공부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값 정리가 뭐냐 물어보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연속이라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게 바로 최대 최소정리나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이해해볼게요. 짝대기 하나가 있어요. 짝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짝대기는 y는 k라는 짝대기야. 그리고 어떤 함수가 짝대기 위에 한 점 지나고 아래 한 점 지나. 그리고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이니까 이게 연결되잖아. 그럼 무조건 이 짝대기랑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거꾸로 짝대기 아래 하나 지나고 위에 하나 지나. 그러니까 뭐 몇 군데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군데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FA하고 FB가 달라. 이게 달라. 그리고 이 사이에 짝대기가 하나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FA랑 FB가 달라. 이 사이에 짝대기가 하나가 있어. Y는 K라는. 그러면 FX가 K가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언제? A와 B 사이에.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근데 이거 말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거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X축인 경우가 잘 나오거든요. X축 위에 점 하나 지나고 아래 점 하나 지나고 연속이면 반드시 X축과 만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12번. 구간 0부터 파이 사이에서 함수가 2분의 파이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아닐 때는 얘를 지나고 2분의 파이일 때는 얘가 지납니다.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란 말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네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와 f2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x가 2로 간다는 뜻은 2는 아니란 말이므로 위의 그래프를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코사인 x분의 ax 더하기 b가 f2는 뭡니까? f2가 아니네요. 2가 아니라 2분의 파이네. 2분의 파이. f2분의 파이가 뭡니까? 네, 2가 되는 겁니다. 요걸 플러스 a, b도 구하는 건데 이건 아까 했던 미정계수 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첫 번째, x가 2로 가게 되면은 그렇죠? 잠깐만요. x가 2가 아니라 2분의 파이로 가게 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0이기 때문에 분자가 반드시 0으로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a 곱하기 2분의 파이 플러스 b는 0 이런 식 하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분자가 뭐냐면요. a의 괄호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2분의 파이일 때 0을 지나기 때문에 반드시 x 빼기 2분의 파이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a가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값이 2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2분의 파이로 가는 것은 못 배웠어. 우리는 무조건 0으로 가는 것밖에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치환을 하셔야 되겠네. x 빼기 2분의 파이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은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코사인의 x 자리에는 2분의 파이 플러스 t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곱하기 t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x 빼기 2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t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사인 t하고 똑같은 거 되겠니? 그래서 기가 막히게 사인 t분의 t 값이 1이기 때문에 이걸로 풀 수 있어요. 이것이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죠. 이게 2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이거를 요따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 a가 마이너스 2니까 넘기시면 b는 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속 개념도 극한 개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 관련된 마지막 계산 문제를 하고
예제와 이론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단원은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수2 내용이 반복이 돼서 뭐 상당히 수월하죠. 네.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상막함수랑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하고 이론은 좀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연습 문제 할 때, 또 연습 문제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서 미분, 적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처음은 약간 하면서 어색하지만 분명히 자연스러우십니다. 자, 마지막.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관에 적어다라는 실근을 가지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는데 확실한 거는 얘가 능령이 되는 게 1하고 2 사이 존재하는지 물어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x축이 있으면 얘가 1일 때랑 얘가 2일 때 어떤 점을 지나는지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 y는 로그 10의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을 새로운 식인 fx라고 놓고 f1을 구하면 로그 10의 1은 1이고요. 여기는 1 빼기 2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1일 때 음수값을 지나요. 그 다음에 f2를 구하면 얘가 로그 10의 2에다가 더하기 2 빼기 2 하니까 없어져가지고 없은 로그 10의 2가 됩니다. 로그 10의 1이 0이고요. 로그 10의 2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 그래프가 무슨 관계입니까? 연속입니다. 왜? 연속인 함수를 더하거나 뺐기 때문에 연속이 되어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 1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을 갖게 됩니다. x축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가 위를 지나고 하나가 위를 지나면 무조건 x축하고 안 지나느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이면 반드시 지나는데 둘 다 위거나 둘 다 아래이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미분 공부하다 보면서 극대극소 그 다음에 증가감소를 배우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똑같습니다. 0하고 1 사이에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똑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2 사인 x를 이용해서 요걸 새로운 함수인 f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f0도 구하고요. f1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f0을 대입하면 이 값 사인 0은 0이고요. 여긴 0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0이 되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f1을 구하면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여기 0이고요. 여기는 루트 2 사인 1이 되는데 사인 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역시 양수가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가 1이 있다고 치면은 이 주어진 그래프가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일 때 양수값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또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x축과 적어도 하나에서 만나기 때문에 능력을 만족하는 근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 하지만 두 개 있는지 세 개가 있는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사이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번 단원도 굉장히 문제도 많고 양도 많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계산은 계산스럽게 계산을 현학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계산스럽게 단 2단원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고난도 문제 형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습했었는데 삼각함수 극한 도형 관련된 기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 특히 쌤이 강조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연산은 공식 외워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활용된 내용들은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면서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